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연휴 동안 뉴욕 증시는 뚝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1.48% 떨어지면서 43,191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기술주들이 대부분 폭락을 보이면서 2.64% 하락했습니다. 18,35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1.76% 떨어진 5,849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방송을 쉬어갔는데 어제 중요한 지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번 주 일정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 한 주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제 발표된 지표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어저께 발표된 지표로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우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런 나왔던 지표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 쪽에서는 안 좋은 흐름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ISM 제조업 지수는 전반적으로 신규 주문에 대한 감소, 수출들에 대한 준화, 그리고 여기에다 고용 축소가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을 제시하는 전반적으로 한 지표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가격 지표도 62.4%가 나오면서 가속적인 상승 지표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54.9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는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를 향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불을 본 것이 바로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였는데요. 예측치였던 마이너스 1.9%를 크게 뛰어넘는 마이너스 2.8%에 해당하는 이번 분기에 대한 GDP 하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GDP 성장 또한 경기 침체를 나타낼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저께 주가 하락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기준으로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와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구매자지수, 물가지수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베이지북과 마켓 종합구매관리자지수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단위 노동비용, 그리고 여기에다가 연준의 원로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차대조표와 대차대조표에 대한 발표와 보스틱 총재의 연설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비농업 고용지수와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파월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을 예정이니 아무래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업률 또한 이번에는 화재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도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실업률이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으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노동 지표들이 많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야겠고 금요일이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 대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관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차례 유예됐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들도 보복 관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3월 4일 오늘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중국 관세는 20%로 2배가 인상이 됐고요. 캐나다, 멕시코 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가 되면서 동시에 캐나다 에너지 제품은 10% 예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과 캐나다 쪽에서는 현재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가 되며 10개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가 됐고요. 15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이 됐고 유전자 분석 기업 일루미나의 중국 내 판매도 금지가 됐습니다. 캐나다에도 현재 약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의 2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맥주, 와인, 오렌지 주스 등의 즉시 관세가 붙으며 3주에 1,250억 캐나다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적으로 자동차의 철강에도
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특히 니켈과 전력에 대한 소송 중단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강경한 조치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지지층을 지속적으로 타격하는 조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 트럼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셰인바우 대통령이 오늘 기준으로 기자회견에서 대응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보복 조치를 유보하며 협상을 우선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북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고, 캐나다, 멕시코와의 USMCA 무역협정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미국의 가계가 연간 2,000달러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 추정이 되고 있고 1943년 이후 최고 관세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얘기됐었던 4월부터의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 25% 관세와 EU에 대한 상호 관세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속 우려가 포함이 되면서 연방 수입 증가는 아무래도 미미할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발 관세 이슈로 인해서 무역 전쟁이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건 이 관세뿐만이 아닌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또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죠. 이렇게 종전이 멀어지는 걸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최근 백악관 충돌 이후에 나온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평화에 대한 선의의 약속을 보일 때까지 지원이 보류가 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현재 우크라이나 외부에 있는 미국 군사 장비를 전달을 하며 여기에는 핵심 탄약과 공중방어 시스템, 다연장 로켓 대전차 무기들이 포함이 되면서 특히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커다란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미국의 결정은 사전 협의 없어 이루어져 현재 유럽의 동맹국들이 당황하며 현재 폴란드 외교부와 영국 고위관리는도 전혀 사전에 몰랐다라고 밝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의회 국방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산 공중방어 및 장거리 포병 대체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EU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 1,500억 달러를 1,506억 유로를 쓰면서 대출 연장 제안을 하면서 EU가 현재 국방에 투자할 것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현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엠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제출할 임시 휴전 제안을 준비 중이며 이에 포함될 부분으로는 유럽군에 대한 파견과 미국의 안보 보장을 포함한 장기 평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크렘린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미국의 지원 중단이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라고 언급하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푸틴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핵 억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도와줄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젤렌스키와 트럼프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앞으로 주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협상이 더 잘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TSMC 관련 소식입니다. TSMC가 미국에 1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나 대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내 반도체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세계 최대 파우더리 업체 TSMC가 향후 4년간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650억 달러에서 대폭 증액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의 AI 패권 공약과 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대응한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TSMC는 애리조나 제3공장 생산 규모를 확대를 예상하면서 2나노미터를 포함한 A16 첨단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가 대만을 미국집 산업 약탈자로 비판하면서 외국산 반도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이면서 동시에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촉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스법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줄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칩스법 관련된 여러 공무원들의 자리를 약 5분의 3 정도가량 줄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전반적으로 여러 반도체 산업에 관련해서는 악재로 포함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비아디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5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1위 자동차 업체 BYD가 홍콩 증시에서 최대 407억 홍콩 달러, 약 8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333에서 345 홍콩 달러에 약 1.18억 주를 발행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조달 자금은 연구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 그리고 운전자원 충당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BYD는 자신들의 자율주행을 공짜로 제공하면서 저가형 차량의 운전자 주행 보조인 신해논을 탑재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의 시장 선도 유지와 해외 생산 거점의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발표된 2월 중국 판매량이 약 49%가량 급감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테슬라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도 저가 스마트 EV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테슬라가 현재 유럽과 중국 내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지표들이나 소식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